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지금 그 청년들이 국회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청년들을 대거 데리고 연설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연설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사법부,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가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서 미국식 대통령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들, 그리고 뭐 50, 60대신 분들이 애들 보면은 지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한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물론 저 진실을 더 명확하게 보는 눈도 생기지만, 반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파에 대한 확증 편향은 좋습니다. 좌파에 대한 확증 편향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처음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견 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20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발언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 삶을 더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6070들이 이 세상을 재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2030들이 살아야 될 삶이 더 길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에 맞춰가지고 뭐 정치 체제라든지 사회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걸 얘네들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우파가 가장 얘기하는 얘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탄핵 기각, 또 하나는 내각제 반대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내각제 반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동훈, 오세훈, 이 사람들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지금 내각제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87년도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유신이 시작돼가지고 87년도까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체육관에서 뽑았단 말이야. 그 체육관에서 뽑는 이유가 처음에 납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풍년등화에 위치해 있었고, 미국하고 중국이 가까워진 상황,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했겠지. 왜? 우리가 가장 맹방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인 중공, 6.25 때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요? 중공이랑 싸웠는데 중공하고 미국이 가까워진다? 장진호에서 그렇게 서로 둘이 피 터지게 싸웠던 애들이 서로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잘못하면 공산화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유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좌파들은 덮어놓고 유신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한 가족의 가장이면, 뭐 예를 들어 어떤 피차여차 어떤 이유로 가장이 돈을 못 벌게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정의 어떤 일들을 이제 뭐 수비라든지 이런 걸 절제해야 되는데, 애들 입장에서 왜 갑자기 용돈을 안 줘? 너는 왜 넓게 살던 집을 왜 좁게 가?
이런 어떤 불만을 할 때 그 불만의 이유가 명확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불만의 뭐 예를 들면 박정희가 뭐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또는 뭐 본인이 사사롭게 돈을 챙겨서 나라가 막 붕괴가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미국하고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로 단결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국제 정세가 되게 위급한 상황일 때 오히려 운전기사가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상황이 예를 들면 편안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자동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동 센서 꺼야지. 딱 끄고 오히려 수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전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상황으로 가야지. 왜? 이젠 센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우리 스포츠카 그 몰는 슈마허처럼 바로바로 움직일 수, 바로 쫙 돌면 빡 돌려지고 쫙 돌면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편안하게 뭐 유람하듯이, 뭐 세상 유람하듯이 다닐 때야 뭐 이렇게 자동 센서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막 뒤에서 막 좀비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 센서 바라보면서 막 우리가 뭐 자율주행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할 때가 있고 운전사가 직접 몰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막 불덩이가 내려오고 이런 데서 자율주행하고 싶어? 아니지. 이럴 때는 오히려 운전사가 독단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신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좌파들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지금 김일성이 이런 욕을 왜 하라는 거야? 김정은 욕하는 민주당 봤어요? 김일성 욕하는 민주당 봤냐고. 왜 우리만 욕을 하냔 말이야. 아니 그러면 위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는데 자율주행으로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발호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4대 강국 안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 4대 강국 안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뭘 하겠다? 내각제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애들이 바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아마 안철수도 곧 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회 경륜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과연 그냥 액면 그대로 그들이 정말 충실하게 한국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팔아먹겠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어떤 기득권, MBC는 MBC의 기득권, 한국일보는 한국일보의 기득권,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의 기득권, 민노총은 민노총의 기득권.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권영센이 권성동의 기득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기득권.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특별히 이번 탄핵에 대해서 소위에서 강경하게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취했던 거.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느껴졌잖아요, 솔직히. 대통령 탄핵은 그냥 그들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던 거잖아. 그거를 우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알아챈 게 바로 이 젊은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20대. 이 친구들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대로 그런 욕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못해. 본인들이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면 일제시대, 박정희 때는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전두환 때 계속 밑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 한번 자기가 큰 소리 한번 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본인이 이제는 권력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는 독재 권력에 의해서 또는 군부 독재할 때 당신은 밤의 대통령이요. 그 얘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 아니야. 박정희가 방우영한테 그랬다면서요. 넌 밤의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넌 찌그러져라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한 거지. 근데 방우영은 그 소리를 듣고 야이씨 내가 왜 밤의 대통령이야. 난 낮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조선일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자기들이 이제 권력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야. 중앙일보는 더더욱 심하고, 홍석현 회장 자체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언론 권력에다가 또 본인이 뭐 주미대사 뭐 이런 것들도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발돋움하고 싶은 거겠지.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언론 재벌들이 이제 소위 거기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고, 거기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들도 이제는 내각제가 되면은 옛날처럼 막 대통령이 오라가라 하고 뭐 오뎅 먹으라 그러고 이런 게 싫은 거야, 자기들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절대 권력이 그런 어떤 재벌이라든지 신문 재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종도 시대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태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서민들은 좀 편하고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해서 귀족 정치, 말하자면 그 내각제 비슷한 거, 뭐 의원 집정부제네 뭐네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따라하자라고 이제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미국식 대통령제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미국, 영국 애들처럼 우리가 300년 전에 만들었던 거면은 그냥 그대로 가자. 왜?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제도, 대통령제가 문제였던 건가요?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문제였던 거고, 국회의원 이게 문제였던가요?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는 게 중요한 거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전 생각 안 해요. 제가 자유우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5년 단임제,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이야. 뭐하러 4년 주임제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또 뭐야? 5년 4년 주임제 해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5년 단임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일단 한번 만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뭐 그걸 뭐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그게 한국만의 전통이라면, 그냥 5년 단임제 해서 뭘 자꾸 더 두 번 하려고 그래. 다음 사람 또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4년 주임제를 하면서 다시 또 상하원으로 나누자 그러고, 이 좁은 나라에서 뭔 상하원을 해.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 정치 전공해가지고, 상하원은 말이에요. 연방제 국가에서나 맞는 얘기야. 상하원은. 나라가 영토가 좀 커야 돼. 일본도 상하원이 솔직히 맞지 않아. 영토 비례해서. 상하원은 영국도 지금 안 맞는 거야. 옛날처럼 대영 제국이 있을 때나 상하원이 맞는 거고, 미국같이 딱 미국처럼 저렇게 영토가 큰데 연방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원, 그리고 각기 개별적인 어떤 내치 이런 걸 위해서 하원, 이렇게 되는 거지. 한반도 같이 좁은 나라에 그것도 이 나라에서 뭔 상하원이야. 지금 있는 국회를 정확히 정상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상하원으로 나눠야 돼요? 혹시 나눈다고 하면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제 의견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시작했던 이 5년 단임제, 그리고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물론 좀 줄였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선관위를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 시스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이틀 정도 해가지고, 수개표로 모든 걸 개표하는, 이런 걸 하는 어떤 개헌을 해야지, 뭐하러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 선관위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이런 개헌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뭔 의원 집정부제를 한다는 둥, 뭐 사전 중임제를 한다는 둥, 사전 중임제도 그래요. 지금 5년도 길다고 하면서 왜 또 4년 중임제는 8년 하라는 얘기 하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결국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내각제라는 얘기잖아. 그 내각제의 목적은 뭐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귀족, 그리고 재벌,
그리고 언론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똑바르게 얘기해서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 얘기지. 결국 그게 개헌의 목적인데 청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니네들을 위한 개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속도가 느린데 속도가 더 느려지는 개혁의 속도가 더 늘어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니네들 속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라는 거야. 저는 솔직히 이게 87년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잘못된 거지 체제가 잘못된 건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나라 흔치 않아요. 미국도 간선제잖아. 엄밀히 말하면. 선거인단이 뽑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그것도 5년 단위로 딱 붙여져 있죠. 5년 단위 좋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한 기간이야. 적당한 기간. 4년이면 좀 짧은 것 같고 8년이면 긴 것 같으니까 5년. 괜찮잖아. 그리고 무슨 상하원이야 이 좁은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결국은 이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전 그게 정말 중국이 원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왜? 중국도 자기 숟가락 놓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내각제라는 거는요, 주변 강국들의 그냥 친한 사람들,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친러파들이 자기가 각기 돈 내가지고 숟가락 얹어 놓는 그런 국가가 만들겠다는 게 그게 바로 내각제 세력들의 진짜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